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대북전단, 오물풍선, 확성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3주 만에 오물풍선을 또 날려보냈습니다. 우리 군은 지체 없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틀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재집권 시 또다시 직거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한국계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한국 정부 불법 대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국정원 직원과 수시로 접촉하며 금품을 받고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겁니다. 네, 한반도 정세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죠.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즉각 대북 확성기를 틀어서 즉각 대응을 했는데요. 아슬아슬한 상황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워보냈고 이에 곧바로 우리 군이 김정은 정권이 꽤 아파하는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매일 시간대와 구간을 정해서 방송을 틀면서 강력 경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22일 만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고 우리 군이 한 달여 만에 확성기 스위치를 다시 켰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북한이 대북전단을 소각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어 김여정 부부장이 끊이지 않는 삐라 살포에 대해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운운하면서 대응 방식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또다시 오물풍선을 쓴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의 상시, 전면 재개까지는 가지 않았는데요. 이동식 장비는 놔두고 고정식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긴장 상황을 관리하면서 필요시 쓸 수 있는 카드는 남겨두겠다는 거겠죠. 남북 간 팽팽한 대치 국면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탁 하고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특히 합참은 최근 북측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새 지뢰를 대량으로 집중적으로 매설했다면서 폭우로 떠내려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맨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나뭇잎 모양 지뢰를 심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정은 총비서 지방 시찰 마치고 또 평양에서 러시아 국방부 차관을 접견을 했습니다. 지난달 정상 간의 합의의 후속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러시아 국방부에서 무기, 방산 분야를 담당하는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차관이 평양에서 김정은 총비서와 만났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독대하는 사진도 내보냈습니다. 크리보루치코 차관이 한 달 전 푸틴 대통령 방북 당시에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가서 김정은을 따로 만난 겁니다. 양측한 군사협력 중요성의 인식을 같이 하고 김정은이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군사작전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방 경제와 관광 분야 챙기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백두산이 행정구역에 포함된 삼지연시, 그리고 이제 동해안 쪽에 있는 신포와 원산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삼지연시 현지 지도에선 백두산 항일 유적 및 관광 문화지구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2년 안에 대규모 스키 리조트 건설과 관광 철도 부설 과업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말엔 신포로 이동해서 지방경제발전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어 강원도 원산에 있는 갈마 관광지구 조성 사업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가 명사 심리라고 해서 이제 고운 모래사장이 심리에 걸쳐서 펼쳐진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해변 리조트 단지와 놀이공원 등 해안 관광지구를 내년 5월에 개장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정은은 세계적 관광지, 국보급 해양공원, 관광업 발전 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또 짚어볼 점은요. 이번 주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전당대회장에서도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공개 러브콜을 보냈다고요. 네, 이번 주 공화당 전당대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실상 대관식이다.
또 어데트,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세가 대단합니다. 예. 고령 리스크로 벼랑 끝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의 처지와는 사뭇 대비되는데요. 어제 1시간 반에 걸쳐서 연설을 했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한반도와 대만 등 아시아에서도 전쟁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얘기도 꺼냈는데요.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트럼프의 단골 레퍼토리이긴 한데요. 전 세계 이목이 쏠린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임 시절 김정은과 3차례 만났고 또 북녘 땅 정확하게는 판문점 북측 지역을 밟은 거를 이제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생각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백악관 복귀 시에 김정은과 또다시 직거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는 트럼프의 평양 방문이나 김정은의 방미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법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의 발언까지 들어봤고요. 또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의미도 조금 짚어주시죠. 네, 관심이 많이 쏠렸죠. 단지 부통령 후보로서가 아니라 트럼프 이후 공화당 내 권력 구도, 또 차기 대선 준비 차원에서도 존재감이 있습니다. 39살의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 제이디 벤스죠. 본인 표현으로 두메산골 촌뜨기, 흑수저고 아내가 인도계라는 점에서 트럼프의 보완제 성격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출신이라는 점, 또 정치 성향으로 볼 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는 트럼피즘 캠페인에 가속 페달을 밟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되더라도 이미 한 번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재임을 해서 4년 뒤에 선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벤스가 사실상 후계자로서 트럼프 정책의 기조, 연속성의 키플레이어라는 분석입니다. 외교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벤스 측과 접촉과 접점을 넓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검찰이 점령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우리 국정원과 정부를 통해 위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해서 정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주시자면요. 네, 수미 텔이라고 CIA 분석관 출신으로 백악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10여 년간 한국 정부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대변한 혐의로 연방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한국 출생으로 12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현지에서 공부하고 국적도 취득한 이제 교포인데요. 현재는 외교협회라는 미국 싱크탱크 소속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국정원 직원들과 수시로 만나가지고 비싼 밥도 먹고 또 5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코트 또 그리고 연구비도 받았다는 게 현지 사법 당국의 조사 결과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 만남을 주선하기도 해줬고요. 또 한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기고문도 실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미 테리 측은 오히려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기고문도 실은 바 있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이게 간첩 혐의가 아니라 정확히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어긴 혐의라고 하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기밀을 빼내서 넘긴 건 아니고요. 정식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겁니다. 당초 이제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독일의 이제 나치 관련자들의 선동, 여론몰이를 막기 위해서 생긴 건데요. 증거 확보와 범죄 사실 증명이 어려워서 잘 적용하지 않다가 최근에 중국과 중동 국가들 견제를 위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FBI가 수미 테리에 대한 장기간 수사로 관련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다가 이제는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점은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에 과연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현지 동향 파악과 물밑 외교가 중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 공관 직원들과 한국계 인사들의
활동 위축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한미 관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우선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작심하고 나선 것이 아니고 예. 법무부의 개인 혐의에 대한 법 집행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미국이 우리 용산 대통령실의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내부 논의를 도청했다는 사실이 펜타곤의 기밀 자료, 기밀 문서 유출로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예. 다만 국정원의 허술한 첩보 활동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미 테리에게 금품을 주는 모습을 포착한 FBI는 프로고 들킨 국정원은 아마추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 동선이 그대로 노출됐거든요. 수미 테리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고 외교관 번호를 단 차량에 태운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고스란히 공소장에 첨부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자체 감찰을 통한 진상 규명과 또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이 사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또 북한이 또다시 통미봉남, 그러니까 남한과는 대화를 봉쇄하면서 미국과는 소통을 하는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미 간의 빈틈없는 공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